안녕하세요,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세상을 염세적으로, 다시 말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던 쇼펜하우어의 인생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염세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이 이렇게 한국에 인기가 많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마흔이라는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책에 많은 사랑을 이렇게까지 보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분명히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시선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고, 마흔이라는 연령대, 즉 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공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시선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4가지로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쇼펜하우어의 시선이 인생에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본능인 욕망에 대한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든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적어도 쇼펜하우어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인간은 살면서 계속해서 욕망하는데 그것을 영원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욕망을 크게 2가지로 확장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젊음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3가지의 욕구. 첫 번째는 의식주의 욕구, 2번째는 성적 충족의 욕구, 3번째는 명예와 부의 욕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런 욕망을 인간이 다 채우려고 하더라도 인생이 권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결핍이 따르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욕망을 채운다는 것으로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느냐?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그 욕망을 통제하고 관리하라는 의무를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욕망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고통의 원인을 줄이는 것으로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욕망의 크기를 줄이라고 하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나 자신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목소리며, 이것으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인생이 고통에서 점차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평행적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해 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답을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아를 찾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MBTI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 그것을 열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려면 MBTI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가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뭔 소리냐고요? 바로 내가 먼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기질인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어렴풋이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내향인인 I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 I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향인의 특징은 외향인 E와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며 혼자 있을 때 뭔가를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격이 자신의 성격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추후에 스스로 얻고자 하는 능력을 기르고 변하게 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MBTI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고자 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곳에서 자신의 토대를 세워두고 추후에 자신에게 맞는 성격이나 능력이 있다면 더 극대화시키고, 아니라면 바꿔보고 수정하고 또는 인정하여 거리를 두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에 대해서 자신의 개성에 맞지 않는 일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하고 또한 그거 성취할 수 있으며 사유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약점도 인정하고 강점도 인정해서 그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채워넣는 노력과 의무를 다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넘어선 욕망을 줄일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욕망하여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좋다 이겁니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앞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쇼펜하우어가 내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직설적으로 말해 독서하고 자신에 대해 사유하고 글을 쓰면서 정신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정신적 발전과 정신적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견해나 주장이 옳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특히나 타인에 의해 내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사유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는 가장 큰 행복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철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철학을 할 때 먼저 무엇을 하기를 바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보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첫 번째로 고전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에 관한 리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해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쓴 글을 보고 읽고 이해하며 한번 사유해보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읽고 반복적으로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악서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서라고 한다면 단순히 돈을 벌게 하기 위한 책이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그는 악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깨뜨리는 책을 찾고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기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독이 아닌 숙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독이란 깊이 읽고 우려내듯이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하고 사유함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에 의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인생을 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실에 충실하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철학적 개념을 알고 있어야 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아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현재의 순간에 과거와 미래는 이미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현상학적 시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오늘 이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으로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영광이나 후에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에 대한 추상적 상상에 너무 과열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는 아침이 누군가에게 가장 바랬던 하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현실에 충실하면서 깊게 독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현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사랑해 보시려고 또한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자신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40이라는 연령대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른이 된 우리, 성인이 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고 경청해야 할 시대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으시다면 위의 4가지의 이야기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유하시고 인생을 살아가 보시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준 책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읽지 마시고 여기서 추천한 대로 숙독, 천천히 우려내듯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오블리주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러니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